2학기 기말고사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천재정사열 5단원 본문 학습을 같이 할게요. 본문 학습을 하기 전에 5단원의 주요 문법이 무엇인지 꼭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과에 들어가는 문법 중심으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주요 문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드디어 가정법을 배워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라고 적어주는데,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고 이제 조건을 붙여서 말해주는 걸 가정법이라고 해서 방금 선생님이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if절을 이용해서 가정법 문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법의 과거의 문장의 형태는 if, 주어, 과거 시제, 동사의 과거 시제를 말하는 거고, 콤마, 그 다음에 주어, would, 혹은 could, 그리고 당연히 뒤에 뭐야? 앞에 있는 게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써주죠. 이게 가정법 과거의 기본 틀인데 아마 여기서 약간 패턴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가정법 과거에서 과거라고 하는 걸 우리 문장의 이 형태에서는 과거 시제를 써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 지어주면 돼요. 대신에 중요한 게 있는데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서 지금 만약 내가 돈이 없어. 그런데 이전부터 돈이 많았다면 이제 이런 영어 문장에 대한 것은 문법을 따로 공부할 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 써주고 당연히 이 문장은 현재 시제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관계대명사가 또 나와요. 관계대명사를 다 배운 것 같은데 왜 또 나오지? 당연히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다루지 않았던 게 나오죠. 혹은 작년에 다루지 않았던 거 바로 뭐냐면 who's예요. who's. 그럼 who's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안에서도 무슨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였어.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얘도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가 앞에 나오고 근데 이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써요. who's를.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뒤에 무엇을 써주고 who's를 써주면 그 뒤에 뭐가 오게 되냐면 바로 명사가 와요. 그래서 선행사의 명사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자연스러운 해석 안에서는 굳이 선행사의 명사라고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법 할 때 그때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단원을 보게 되면 이 5단원은 제목이 있어. 5단원의 제목은 A picture letter. A picture letter from a mother of three. 자, 그러면 a picture letter라고 했으니까 끊어주게 되면 끊어줘 볼까요? 그럼 앞에 있는 부분은 바로 그림 편지죠. 한 통의 그림 편지. 그런데 from a mother, 누구로부터 온 거죠? 엄마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엄마가 보낸 한 통의 그림 편지. 그런데 of three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세 명의 여기에서 3를 굳이 엄마랑 같이 연결 지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이겠죠. 그래서 세 아이의 엄마가 보낸 한 통의 그림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이제 본문을 한번 저랑 같이 해석해 보면서 내용 파악을 해볼게요. speaking, 말하는 것. 자, 동명사 주어가 왔습니다. 그럼 동명사 주어라고 하는 것은
뒤에 is가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 비동사 is가 뒤에 왔죠. 여기까지 밑줄 해놓고 여기까지 밑줄 해볼게요. 그럼 말하는 것은 is letter easy 다소 쉬워요. and 그리고 simple 간단합니다. today 오늘날에는 이게 가장 큰 중심 내용이야.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은 today 오늘날 말하는 것은 is letter easy 다소 쉽고 simple 간단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two family members or friends in a foreign country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에 있는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에게 외국에 있는 가족들 혹은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소 쉽고 간단합니다. 언제?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요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현재 시제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 편지인데? 라고 이제 지금 제목이 나와 있잖아. 바로 아래에 이제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왔냐면 but 하지만 before 자 before는 여기에서 전치사로 사용이 됐어요. 왜 전치사인 걸 알게 되냐면 뒤에 명사구가 있거든요. 주어 동사가 있지 않고 명사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로 사용이 됐고 전에라고 해석할 수 있죠. The days 여기서 the days day에 s 붙여가지고 이것은 시대라고 하시면 돼요. of phones and the internet 바로 전화기와 그다음에 인터넷 시대 이전에 전화기와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it was not that easy. 과거니까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과거니까 과거 시제를 썼죠. 그런데 that easy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that은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죠. 부사 역할로 지시부사라고 해서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뒤에 is라고 하는 게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잖아. 그래서 저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문장. 오늘날 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 말하는 것은 다소 쉽고 그리고 간단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전화기와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그렇게 저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 people 사람들은 just 어떻게만 할 수 있었어? 사람들은 just sent 그냥 편지 한 통을 보냈고 waited 기다렸습니다. for reply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reply 답장이죠. 자, for weeks for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동안에 라고 해석하고요. 그래서 수주 동안에 몇 주 동안에 수주 어색하다. 몇 주 동안으로 바꿔볼게요. weeks니까 몇 주 동안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and 그리고 it was a lot harder. 자, it was a lot harder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배운 거 드디어 써야 돼요. harder는 바로 형용사의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바로 뭐의 비교급? hard. 어려운의 비교급이죠. 네, 비교급 앞에 뭐가 있어? 얼랏이 있어. 그럼 비교급 앞에 있는 얼랏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배운 거에 의하면 비교급 앞에 이렇게 얼랏이 붙게 되면 당연히 부사의 역할이면서 비교급을 강조할 때 해석은 훨씬 더 어려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비교급이니까 hard가 어려운이라서 더 어려운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얼랏에 의해서 훨씬 더 어려운으로 해석을 해서 and it was a lot harder.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지. 그럼 기억해내야지. 얼랏과 같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 손뼉침 했었잖아. even, still, much, far, 얼랏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얼랏과 같은 것은 even, still, much, far, 얼랏이 있습니다. 근데 뭐는 안 돼요. very나 really는 쓸 수가 없다 그랬죠. 뜻은 훨씬이고요. if they 만약에 그들이 couldn't read or write
뭐 하거나 뭐 할 수 없었다면, 읽거나 쓸 수 없었다면, 읽거나 쓸 수 없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읽거나 쓸 수 없다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글을 모르는데,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편지를 읽을 수 있겠어? 아, 그래서 그림 일기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아, 그럼 여기 엄마는 글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 라고 추론하면서 하게 되면 더 기억에 남아요. This letter, 이 편지는 shows,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봤더니요. How people got over these difficulties 라고 나와 있죠. 바로 간접 의문문이고요. 이 간접 의문문이 명사절로 쓰인 거죠. 무슨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그럼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순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고 지금 이 동사는 과거를 나타내고 있죠. 자, how people, 어떻게 사람들이 got over, 극복하는지, 이건 극복하다, 극복했다죠. 어떻게 사람들이 these difficulties,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극복하는 방법은 그림 일기였겠지. 자, it was written, 그것은, 이 편지는 그것은으로 대명사로 받았고요. was written, 편지가 스스로 쓸 수 없으니까 수동태로 써야 되죠. 그리고 쓰여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해석 쓰는 거 잊지 마세요. In 1973, 1973년에 쓰여졌습니다. By a woman, 한 여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잘 봐. 요 문장 바로 나왔어. 우리 이번에 들어가는 문법이거든요. 한 여자는 한 여잔데 who's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시죠? 방금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a woman이라고 하는 게 선행사네요. 한 여자. 그런데 그 여자의 한 여자의 남편인 한 여자의 남편이 was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멀리 떨어져 저 있는 떨어져 있는 남편부터 써야 되겠다.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던 한 여자,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직역하면 한 여자의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여자에 의해서, 중복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 하지만 편하게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던 한 여자에 의해서 1973년에 쓰여졌습니다. She lived, 그녀는 살았습니다. In Sicily, 시실리에 살고 있었는데요. 시실리는요, 어디에 있었냐면요. On Italian island, 이탈리아의 섬인. 자, 이탈리아의 섬인 시실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while, 반면에예요. 꼭 반면에라고 쓰셔야 돼요. 뭐뭐 동안에 아니에요. 왜냐면 앞에 있는 이 여자는 시실리에 살고 있었고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고 뒤에 잠깐 봤더니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은 worked in Germany,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멀리 떨어졌고 장소가 다르잖아. 그래서 반면에가 어울리죠. At the time, 그때 그 시대에 more than, 뭐뭐보다, 자, 5% of the people in Italy,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의 5%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의 5% 이상의 사람들이, 이상이죠. more than은 이상이라고 해서 주셔도 돼요. 붙여가지고 5% 이상의 사람들은 could not read or write, 읽거나 쓸 수 없었습니다. and, 그리고 she, 그녀는 was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느낌 다 왔어. This letter, 이 편지는 was discovered, 발견되었습니다. 편지가 스스로 나 여기 있어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발견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냐면요. by Sicilian writer, 시실리의 그 작가인데, 시실리의 작가 이름이 뭐냐면
구스 게스날도 버팔리노예요. 게스날도 버팔리노. 게스날도 버팔리노라는 시실리의 작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게슈날도 버팔리노. 이탈리아 작가인데 되게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실리아 사람인 게슈날도 버팔로라는 작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 발견했을 때 분명 글이 아니었을 텐데, 왜냐면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림 편지였겠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장이 오는 거야. Here's how. 자, 잘 봐요. How he translated the pictures into words. 의문사,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 자리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의문사절인, 다시 말하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죠? 간접 의문문이 바로 명사절의 형태로 보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수는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그가 translate A into B예요. 어떻게 그가 그림을 글로, 무엇을? 그림들을 글로 번역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쇼가 안 났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translate는 번역하다, 번역했다. 단어 시험 봤으니까 아마 뜻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My dear love, 드디어 편지가 시작이 됐어요. 아, 네. 사랑하는 여보. 감정을 실어서 한번 말해볼까? I miss you. 나 당신이 그리워요. So much. 너무 그리워요. And 그리고 I reach. 나는 지금 my arms. 나의 팔을 out. 뻗고 있어요. Toward you. 당신을 향해 뻗고 있어요. Together with our three kids. 우리의 세 아이와 함께. 당신에게 내 이 팔을 쭉 뻗고 있어요. 남편에게 닿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는 거지. 굳이 한번 써본다면 이 문장은 남편에게 닿고 싶은 강한 의지, 그리워서. 근데 그립지 당연히,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We are all. 자, 우리는 모두 in good health.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거 외워놓으세요. be in good health. 건강 상태가 좋다. 어떤 표현? be in good health. 우리는 건강 상태가 좋아요. 그런데 뒤에 except for the little one. 작은 아이. 여기선 작은 아이라고 하는 건 세 아이 중에서 막내 아이. 막내를 제외하고 우리들은 건강이 되게 괜찮아요. 건강해요. 이 말이죠. 자, he's a little sick. 막내는, 이거 막내죠. 막내는 조금, 약간 아파요. but 하지만 not seriously. 심각하지는 않아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I already. 나는 이미 sent you. 당신에게 a letter.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수요 동사죠. 그러면 앞엔 똑같고요. a letter를 먼저 써주고요. 뒤에 you를 보내줄 때 전치사 뭐를 써준다? sent, 전치사 to를 써주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의미는 똑같아요. 나는 이미 당신에게 편지를 썼어요. but 하지만 there was no reply. 뭐가 없었어? 답장이 없었어요. so 그래서 I am sad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나는 슬퍼요. if 나왔다. 봐봐. 이거는 그때 당시에 썼던 편지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이 엄마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어. 그래서 현재 시제인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봐봐. 우리 가정법이 이번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의 문법인데요. 5단원의 문법인데요. 형태 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바로 어떤 형태? 요거 문장의 형태. if 주어 과거 시제 콤마 주어 이번에 could가 아니라 would 썼죠. would 동사 원형 썼죠.
그럼 대표적인 과거 시제의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할 때는 뭐뭐 한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고 해석해 주면 되고요. 한번 해석을 써볼까요? 만약 내가 got a letter from you, 당신에게서 당신의 편지를 뭐 한다면? 받았다면 I would be very happy. 나는 정말 매우로 갈게요. 매우 행복할 텐데. 행복할 거예요. 이 말이죠. 근데 사실 받아서 받지 못했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현재 시제의 반대, 긍정이었던 건 부정으로, 부정이었던 건 긍정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한번 바꿔볼게요. 결국에 나는 as I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as I don't get a letter from you. 나는 당신으로부터 편지를 받지 못해서 나는 어때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요. I'm not very happy. 요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부정적인 말을 전달하는 거잖아. 근데 상대방한테 말을 전달할 때는 긍정적인 말을 좀 더 써서 전달해 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서 혹시 이렇게 그 작가가 이렇게 가정법으로 만약 내가 당신의 편지를 받았다면 나는 매우 행복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근데 저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자, your mother, 당신의 어머니는 fell ill, 아파요. 그리고 I'm going to, 나는 visit her, 그녀를 방문할 거예요. in the hospital, 병원에 있는 당신의 엄마. 이때 her는 바로 남편의 엄마죠. 당신의 엄마를 방문할 거예요. with some money, 약간의 돈과 food, 음식을 가지고 방문을 할 거예요. I'll go there. 나는 갈 거예요. 병원에 갈 거예요. there은 병원이겠죠? With our middle son. 우리의 둘째 아이. 가운데 아이니까 둘째 아이겠지. 우리의 둘째 아이와 둘째 아들과 갈 거예요. while, 잘 봐. 나는 우리의 둘째 아이와 갈 거예요. while, 반면에일지 동안에일지 뭐뭐 동안일지 생각을 해봐야 돼. The oldest kids. 가장 나이 먹은 뒤에 the oldest, 내가 괜히 키즈를 붙였군요. the oldest son이었겠지.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이니까 첫째겠죠. 그리고 아까 막내는 다소 뭐하다 그랬어? 약간 아프다 그랬잖아. 자, 첫째가 looks after, 돌보다. take care of라고 똑같죠. 첫째가 돌보고 있는 반면에 어색하잖아? 동안에가 어울리지. 그렇지. 첫째가 돌보고 있는 동안에 더 youngest, 앞에 최상급, 뒤에 최상급으로 연결되었죠. 그래서 첫째가 막내를 돌보고 있는 동안에 둘째와 함께 병원에 갈 거예요. I had to, 지금 이제 병원에 간다는 내용까지 끝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일 것 같아요. I had to work 할수, 나는 두 사람의 일꾼이니까 그냥 인부라고 할 수 있지. 두 사람의 인부를 prepare, 준비하게 했어요. had,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니까 뒤에 있는 거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써준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또 plant라고 하는 다시 목적격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써준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나는 두 사람의 인부에게 prepare our field, 우리의 밭, 농사 짓는 땅이 있나 봐. 우리의 밭을 준비하게 했고, 그 땅을 고르게 했다는 뜻이겠죠? and, 그리고 plant seeds, 씨앗을 심게 했습니다. for 150,000 lira. 그 이탈리아의 화폐는 리라라고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15만 리라를 주고 밭을 준비하게 하고 씨앗을 심었어요. 그 다음에 I voted
for 나는 투표했어요. 갑자기 투표? 씨앗 심기 하고 투표. I voted for the DC. 여기 이탈리아에 있는 그 당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최근에 국민의힘당 이렇게 바뀌었나? 정의당, 그리고 다른 막 이런 당들이 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도 당이 있는데 투표를 했나 봐. I voted for the DC. 나는 DC에 투표를 했어요. The PCI는 lost, 잃었어요. So many seats, 많은 좌석을. 여기서 좌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석이겠지. 그 국회의원 좌석 같은 그런 국회의원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많은 좌석을 잃었고 그것은 거의, 그래서 PCI는 거의 seems dead, 죽은 것처럼 보여요. seems는 뭐뭐처럼 보이다. 이건 당연히 PCI겠지. 자, 많이 잃었고 PCI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 갔냐? 여기 많이 했어. 조만큼만 더 하면 돼요. But 하지만 whether or 나왔어. whether or not. 근데 whether or까지 나왔지. 우리 whether or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선택할 때 쓰는 건데 뭐뭐인지 아닌지. 자, 잘 봐. one, the other. 앞에 나와 있던 게 DC였나요? DC하고 PCI였지. 나와 있는 그 당이 두 개의 당으로 DC하고 PCI였어. 그러면 몇 개의 당이야? 두 개의 당이야. 그런데 이거를 앞에 이미 언급을 했고 이거를 다시 대명사로 받아줄 때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봤더니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주어고 동사가 윈즈예요. 그럼 이 말은 하지만 한쪽이 이기든 다른 쪽이 이기든 it's the same. 같아요. 같은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엄마는 그냥 DC에 투표를 하긴 했지만 뭐 DC가 좋아서 투표했다기보단 투표해야 하는 이제 의무가 있으니까 했다는 거지. 그래서 DC가 이기든 PCI가 이기든 it's the same. 같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거를 주어 자리에 집어넣어서 뭐뭐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자, 하지만 한쪽이 이기든 다른 쪽이 이기든 그것은 it's the same. 같아요. Nothing change. 전체 부정이네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For us. 우리는. 그런데 us poor people. us가 poor people하고 동격인 거죠. 우리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럼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우리 같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겐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아요. We worked yesterday. 우리는 어제 일을 했어요. 자, 명백하게 과거를 알려주는 부사가 있으면 과거 시제 써야 되죠. And 그리고 we will work. 우리는 again tomorrow. 내일 또 일을 할 거예요. 요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누가 뽑히든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어떤 정당이 돼도 큰 변화가 없다. 뭔가 많이 이해되는 말이네요. 자, we picked. 우리는 lots of olives. 와우. 우리는 많은. 이제 lots of는 많은이에요. 올리브에 s 붙은 거 보이시죠? 매니로 바꿔줄 수 있겠지. a lot of 다 같은 거고요. 우리는 많은 올리브를 땄어요. From our olive trees. 우리의 올리브 나무에서 this year. 올해. 다행이다. 농사 잘 된 것 같아서. 올해 올리브 농사는 잘 됐나 봐. 올해 this year. 올해 from our olive trees. 우리 올리브 나무에서 lots of olives. 많은 올리브를 picked. 땄습니다. I hired. 나는 고용했다. 나는 고용했어요. A man. 한 남자를. 어머. 또 나왔네. 바로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럼 요거 다 봐야 되죠. 나는 한 남자를 고용했는데 그 남자의 아들들이 are good workers. 훌륭한 일꾼인 아들이 있었나 봐. 근데 그 아들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라는 건 아버지를 잘 도와서 일을 잘 하는 아이들이었겠지. 그래서 I hired. 나는
아들들이 훌륭한 일꾼인, 자, 아들들이 훌륭한 일꾼들인 한 남자를 고용했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He knocked. 그가 knocked. 문 똑똑똑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문이 없잖아요. 바로 뭐가 나왔냐면 the olives. 올리브를 이렇게 털었어요. 그래서 털다라고 하면 돼. 올리브를 털어서 떨어뜨렸어. 자, 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건 이 고용한 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올리브 나무를 털어서 떨어뜨렸다. 왜? 다운이 있으니까. 그가 올리브를 털어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his two sons, 두 명이었네. 그의 두 아들이 helped him, 그를 도왔습니다. 어머, 뒤에 이거 나왔어. 피킹. 콤마 피킹. 느낌 와야 돼요. 요거 그거예요. 지난 학기 때 분사구문.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죠. 지난 학기 때 배웠던 문법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분사구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렇게 ing를 썼다는 것은 접속사가 생략했고, 우리 기억나? 접속사 어떻게 살릴 수 있지? 그렇지, as. 뭔가 쓰기가 약간 애매하면 as 쓰라고 했죠. 그럼 as를 써주고, 그럼 주어는 바로 뭘까요? 앞에 있는 저기 있는 his two sons하고 같았겠죠? as they. 그의 두 아들이 시제 볼게요. helped. 과거 시제예요. 그럼 뒤에 fixed를 써주면 되겠죠. 됐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자, 그의 두 아들이 them이라고 하는 건 올리브야. 근데 어떤 올리브? 땅에 떨어진 올리브겠지. from the ground, 땅에서 올리브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왔다는 거야. 자, and 뒤에 있는 his two sons, 노란색으로, 자, his two sons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걸 해석해 본다면, 잘 들어봐요. 그의 두 아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어떻게 도왔어? 그 두 아들이 땅에 있는 떨어진 올리브들을 주우면서, 바로 누구? 아버지겠죠. 일꾼이겠죠.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한 명을 고용했지만 세 명을 고용한 거하고 같은 거야. 그럼 아래 볼게. I paid. 나는 돈을 주었습니다. 지불을 했습니다. him. 그에게. 바로 그 일꾼 아빠. 얼마를 주었냐면 27,000 lira. 27,000 리라를 for the work. 일한 대가로 지불을 했습니다. I spent. 나는 썼어요. 얼마를 썼냐면 12,000 more for the olive press. 자, 올리브 프레스라고 하는 게 압착이에요. 프레스는 누르다, 압력. 이것은 압착이거든요. 올리브를 짜는 거지. 올리브 기름 나와요. 올리브 압착에 더 썼어요. 얼마를 더 썼어요? 바로 12,000 리라를 더 썼습니다. 그러면 다 쓴 돈이 저거 두 개 더하면은 다 쓴 돈이 나오겠지? I got. 나는 얻었어요. enough oil. 자, enough는요, 우리 저번 학기에 했던 건데요. 충분한이란 뜻이고요. 만약에 명사에 대한 형용사의 역할이라면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명사. 그래서 enough oil. 바로 충분한 오일을 얻었어요. to fill. 채울. a large pot. 큰 항아리와 a small one, 작은 항아리. 여기서 one이라고 하는 건 팥이겠지? 앞에 있는 팥을 대신 받은 부정대명사죠.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를 채울 만큼 충분한 오일을 얻었습니다. I can sell. 나는 팔 수 있어요. it. 그것을. 바로 오일이겠죠. 올리브 오일. at a price. 가격에. of 얼만큼의 가격에 팔 수 있어? 1,300 lira. 1,300 리라에 a liter. 1리터에 per
퍼라고 바꿔도 돼요. per liter. 1리터에 1300리라의 가격으로 오일을 기름을 팔 수 있습니다. 전체 양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My love, 여보, my heart, 내 심장이 thinks of you, 당신을 생각해요. As Christmas is coming, 뭐가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내 심장이 당신을 생각해요. I would be so happy, 나는 행복할 거예요. If you were with me,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가정법 문장이죠. 요거를 좀 더 편하게 바꿔준다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부사절은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돼요. 근데 얘는 뒤로 간 거고 앞으로 빼주면 If you we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면 I would, 나는 be, 동사 원형 so happy, 나는 행복할 텐데 이거지. 바꾸는 건 안 할게요. We all, 우리 모두, 바로 부인과 새 아들이겠죠? 우리 모두 miss you, 당신이 so much, 너무 그리워요. I'm sending you a big hug. 내가 당신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을 보내고 있냐면 a big hug, 커다란 포옹을, hug, 안다, 포옹이죠. 커다란 포옹을 당신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형식으로 a big hug, a big hug to you가 되겠죠. 이렇게 전치사 to From me and our 3 little kids, 나와 우리 세 아이들로부터, 아이들에게서 커다란 포옹을 당신에게 보내고 있어요. Goodbye. 잘 있어요. Dear love, 여보, 사랑하는 여보. My heart is yours. 내 심장은 당신의 것이에요. 콤마 있고 조인드 나왔네? 콤마 있고 조인드 나오면 그렇지, 빨리 생각해내라. 앞에 있는 거랑 똑같다. 바로 어떤 거예요? 분사구문이에요. 무슨 구문? 분사구문. 선생님, 저희가 배운 분사구문은 ing 주로 배웠는데 왜 얘는 이렇게 ed로 나왔어요? 그치. 그럼 ed로 나와 있는 이유가 있겠지. 바꿔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나의 심장은 당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봤더니 joined to you, 당신에게 연결되어 있대요. As our two rings are, 우리 두 사람의 반지가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뭐뭐 같이, 우리 두 사람의 반지가 이렇게 된 것 같이 당신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그러면 바꿔볼까? 모르면 뭐 쓰라 그랬어? as. 그치? 그럼 주어가 같겠지. 주어가 생략됐으니까. 그럼 주어가 당연히 뭐예요? 앞에 있는 뭐가 되겠어? 저거 my heart. 그럼 my heart를 뭐로 받아줄까? is로 받거나 그냥 my heart 대로 써볼까요? 내 심장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조이는 연결하다야. 그런데 내 심장이 어떻게 연결해? 나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지, 당하는 거지, 수동이죠. 그래서 여기는 조인드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가 생략됐어요? 빙이 생략됐죠. 뭐가 생략됐다고? 빙이 생략됐어. 그래서 수동태였던 문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갈 동사는 앞에 봤더니 현재 시제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로 is joined to you가 되겠지. 이렇게. 내 심장이 당신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심장은 당신의 것이에요. 내 심장은 당신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두 개의 반지가 연결된 것과 같이. 그래서 R 뒤에는 마찬가지로 joined가 빠져 있는 거야. 생략된 거야. 어차피 같은 표현이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편지였어요. 우리가
내용을 선생님하고 해석해 보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간략하게 전체적인 문법 중간중간 나왔던 거 한 번 더 보고 했는데 내용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해석하기를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관련 문법은 따로 저랑 같이 수업하겠습니다.